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자 도덕경에 아주 깊이 있는 한 장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4명의 현대 사상가들이 이 오래된 지혜를 어떻게 새롭게 해석했는지 따라가 볼 거예요. 주제가 뭐냐고요? 바로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그 거대한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노자는 14장을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신비롭죠? 우리의 눈, 귀, 손, 이 가장 기본적인 감각들을 정면으로 비껴나가는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걸 데이터로 보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믿는 지금 시대에 이 질문은 정말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게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면 과연 그 너머엔 뭐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탐구를 시작합니다. 네, 먼저 무대의 막을 열어보죠. 노자 14장에 던지는 핵심적인 수수께끼,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의 미스테리입니다. 노자는 이걸 이 힘이라고 불렀는데요. 우리 감각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어떤 본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현대 사례는 모든 걸 명확하게 데이터로 딱 떨어지게 보여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노자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상은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 바로 그 무상지상의 지혜에 주목하라는 거죠. 이 둘의 충돌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하고 알쏭달쏭한 미스터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혀 다른 4개의 시선으로 이 하나의 돌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자, 이 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여정의 지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시면 와, 조합이 정말 흥미롭죠? 언어와 인식의 한계를 파고드는 철학자, 또 억압의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낸 사상가, 그리고 현대적인 이미지 해석, 관계의 구조를 들여다보는 사회학자까지. 이 4개의 다른 시선이 과연 하나의 돌을 어떻게 바라볼지 정말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첫 번째 해석은 돌 김용옥입니다. 돌은 노자가 그냥 아름다운 시를 쓴 게 아니라고 말해요. 이건 마치 양자역학의 세계나 프로이트가 말한 무의식처럼 우리 인간의 인식 능력 바깥에 있는 실제의 영역을 아주 엄밀하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힘이라는 개념이 그 증거입니다. 이 한자들을 보세요. 이건 그냥 안 보인다, 안 들린다는 뜻의 형용사가 아니에요.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음,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음,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음. 이렇게 우리 감각의 한계, 그 경계 자체를 선언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함석헌 사상가는 이걸 추상적인 철학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건 아주 뜨거운 정치적 선언이자 희망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독지라는 거대한 억압 밑에서 권력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끈질기게 흐르는 민중, 즉 시 아래 생명력, 그걸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한 거죠. 네, 그럼 이 까마득한 옛날의 지혜가 초고속으로 돌아가는 오늘, 우리 삶에는 어떤 힌트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모호함 속에 숨겨진 지혜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이미지 이론으로 이걸 해석하면 정말 재밌어요. 요즘 우리는 모든 걸 4K 고화질 영상처럼 선명하게 보려고 하잖아요. 목표도, 결과도 아주 명확해야 직성이 풀리죠. 근데 바로 그 강박이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노자가 말하는 흐릿함, 이 저해상도가 오히려 과열된 우리 뇌와 마음에 꼭 필요한 휴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모든 걸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그 욕심이 사실은 우리를 명확함의 감옥에 가두는 거라고요. 반대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함을 불안해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 그게 바로 진짜 힘이라는 역설적인 지혜죠. 자, 마지막으로 신용복 선생의 시선입니다. 그분은 이 형체 없음을 텅 빈 공간이나 허무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건 모든 것들을 보이지 않게 촘촘히 연결하고 지탱하는 관계의 그물망이라고 본 거죠. 아주 구조적인 해석이죠. 비유가 아주 멋집니다. 그릇이 비어 있어야 뭐든 담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리더나 개인이 나라는 딱딱한 형태, 고집을 비워낼 때 그때 비로소 조직 전체를 품고 어떤 상황이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형체 없음이야말로 최고의 유연성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의 서로 다른 하지만 정말 놀라운 관점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걸 하나로 모았을 때
오늘 우리에게 어떤 통합적인 메시지를 던져줄까요? 이제 삶에 적용해볼 시간입니다. 결국 4명의 사상가들은 모두 다른 길로 출발했지만 똑같은 결론에 도착합니다. 우리의 의식이든 역사든 심리든 관계든 간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꽃, 즉 금지율을 피게 하는 힘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고시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그 모든 지혜를 하나로 아우릅니다. 도라는 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신비 그 자체이고 또 어떤 상황에도 갇히지 않는 유연한 태도이며 바로 지금 우리가 겪는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낼 힘의 근원이라는 것. 결국 형태 없는 것이 형태 있는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의 힘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파트입니다. 이 깊고 멋진 철학을 어떻게 우리 일상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연습 하나를 제안해 드릴게요. 이 3가지 단계, 이걸 판단 중지의 시간이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첫째,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딱 5초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멈춰보는 거예요. 둘째,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결론 내려고 하지 말고 그 혼돈 상태를 잠시 내버려 두는 거죠. 마지막으로 눈앞에 이익만 보지 말고 내가 이걸 왜 시작했더라? 그 처음의 마음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뿌리가 거대한 나무를 지탱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역시 눈에 보이는 성과나 업적만으로 지탱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 태도, 관계 같은 것들이 진짜 힘이라는 걸 믿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의 당신을 굳건히 서게 하는 그 보이지 않는 뿌리는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